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현 의원입니다. 대지의 조경은 열섬 완화, 미세먼지 흡착, 우수 저장 및 정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녹색 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목해 본 의원은 23년 5월 5분 발언을 통해 대지의 조경 유지 관리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으며 24년 8월에는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한 지는 2년이 되었고 조례가 시행된 지는 1년 4개월가량 지났지만 전북자치도가 대지의 조경 유지 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정책을 시행하려 하기보다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응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후 전북자치도는 6월 중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지의 조경 유지 관리 및 홍보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조례의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가 전북연구원의 24년 현안 과제로 선정돼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는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역시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24년 5월 출간된 연구 용역 보고서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우선 파악한 후 조경 점검단 운영, 인접 대지 건축물 소유자 간의 경관 협정 지원, 조경 교육 및 홍보 등을 대지의 조경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계획 수립과 시행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할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대지의 조경 유지 관리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빈약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증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탄할 일은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24년 7월에 도의회에 송부한 5분 자유발언 처리 결과에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완료라고 보고했는데 본 의원은 대체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1월과 7월에 도의회에 송부한 5분 자유발언 처리 결과를 보면 1월에는 추진 중, 7월에는 완료로 명시해 놓았는데 조치 내용 중 1월과 비교해 7월에 달라진 내용이 무엇이라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음에도 조치 결과를 완료라고 적어놓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조치 결과에서는 소요 예산과 예산 반영 계획에 1억 원씩 명시되어 있었는데 7월 조치 결과에서는 그 예산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하였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경관리사 지원, 건축 조경 지킴이 운영, 우수 조경 인증 등의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조례 이행에 필요한 25년 본예산 편성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탄소 감축과 푸른 도시를 꿈꾸며 시행한 조례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월 5분 발언을 통해 자치 입법의 기능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례 이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위해 5월 10일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자 다음 날인 13일에서야 도내 14개 시군에 건축물 유지관리 예방 안내문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늦장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북자치도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행태라 할 것입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대지의 조경관리 감독 주체가 시군이라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시군과 반드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 경북,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가까운 대참사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1조 8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30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4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무려 4만 8천여 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서울 면적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영농 부산물 소각입니다. 최근 10년 한 해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중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에 따른 발화는 60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전북자치도에서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구추대, 콩대, 깨대 등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가 여전히 농촌 현장에서 당연한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주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 소각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도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고령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6명 2계조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도내 시군별 인력 규모는 최소 3명에서 최대 32명까지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크고 운영 시작 시기도 빠른 곳은 1월 초, 늦은 곳은 4월 초 등 제각각이어서 정작 영농 부산물 처리가 시급한 1월에서 3월 기간에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파쇄 신청 기간 또한 시급마다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파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고 선정되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파쇄를 원하는 농업인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은 불법 소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의 경지 면적은 18만 8천 헥타르에 달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파쇄 처리가 이루어진 면적은 1,186헥타르로 영농 부산물이 주로 발생하는 밭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루 처리 가능 면적이 0.4헥타르 수준에 그치고 인력과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파쇄를 원해도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전북자치도는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현재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시군비로만 구성되어 있고 도비 지원에는 손을 놓고 있는 반면 경북과 경남에서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해 조례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영농 부산물의 적절한 처리와 파쇄는 단순한 농업 차원의 지원을 넘어 화재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농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공공정책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투입이 절실해 보이는데 전북자치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부산물 처리의 파쇄기 임대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시군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 총 251대의 파쇄기가 운영 중인데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운반해야 하는 구조이며 일부 시군에서만 운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료도 무료부터 최대 3만 5천 원까지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아울러 도내 농업인의 58.8%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현실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고령 농업인에게 무거운 파쇄기를 직접 옮기라고 하는 건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실제 지난해 장수, 임실, 부안 등 3개 군 지역에서 파쇄기 사용 중 3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 농업인에게 임대사업은 지원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금의 구조는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닫게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부서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산림부서의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사업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 협업과 기능 통합을 통해 유사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농업 환경 앞에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확의 시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이었던 공약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할 시점인데 현재 도지사 공약은 총 124개로 이 중 1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62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 46개는 정상 추진, 5개는 일부 추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58.8%로 여전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전체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5조 3천억 원, 즉 전체 소요 예산의 3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내 계획된 총 예산에 대한 확보율은 42%로 광역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재정 소요가 큰 10대 공약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1조 2,750억 원으로 전체 공약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확보율은 32.8%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정상 추진, 일부 추진으로 분류된 사업 중에는 예산 확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공식적인 이행률과 실제 추진 상황 사이에 괴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약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공약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예산 계획과 추진 전략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남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 확보율과 행정 추진 속도를 감안할 때 도민과의 약속 이행이 어렵다고 보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임기 내 재정 구성 비율은 국비 52.7%, 도비 15.6%, 시군비 14.2%, 민간 기타 17.5%입니다. 이는 당초 22년 임기 내 재정계획상의 민간 등 기타 비율에 비해 13.3% 낮아진 수치로 기업 유치 등 민간 투자가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평가단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49건의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평가단의 역할이 형식적인 회의 절차만 거쳐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실제 23년에는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 운영 공약의 실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마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주 컨벤션 센터 건립 지원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2,336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의 뼈대를 없앤 것으로 공약 수정이 아니라 사실상 공약 철회에 가까운 변경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핵심 공약이 충분한 공론화나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자문평가단이 도정 입맛에 따라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답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 전북자치도와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지사께서는 컨벤션센터는 전북도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수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북도가 세계적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공약 변경 시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삭제되었습니다. 어떤 판단과 근거에 따라 컨벤션센터 건립 없이도 마이스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평가단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자문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실질적인 검증 기구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그 변경 또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절차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도민의 실질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